안녕하세요, 권혁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대예술 전문인 필기 데뷔 영상 중 마지막 영상이 될 무대기계 3급 데뷔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문제들을 분류하고 각 문제들의 출제 빈도, 대표적인 유형 두세 문제씩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제작한 요약본은 제 블로그에다가 업로드 해둘 테니까 밑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상이 올라감과 동시에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정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는 기출문제들을 토대로 총 10개로 분류해봤고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동 제어 및 PL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LC의 특징과 시스템, 자동 제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20년과 19년에 5문제, 18년에는 10문제가량이 출제되면서 역대 기출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PLC는 계정기, 타이머, 카운터와 같은 제어 기능을 내장하고 있고 보수 점검 이용이 컴퓨터 등과 통신 기능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의 작성 및 변경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 점, 메모리가 제한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LC 제어 시스템에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단독 제어, 집중 제어, 분산 제어, 계층 제어입니다. 단독 제어는 단일 PLC로 시퀀스 제어 장치의 계정기 대신 PLC를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집중 제어는 반대로 한 개의 PLC가 여러 설비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산 제어는 집중 제어의 단점을 보완한 시스템으로 각 설비의 규격에 맞는 PLC를 설치하여 한 PLC가 고장나더라도 수동으로 보조하는 방법에 의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계층 제어 시스템은 PLC가 고장이 났을 때 각 설비의 PLC가 개별 자동 운전과 수동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20년 6번 문제를 보시면 PLC 제어 시스템 중 어떤 PLC가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수동으로 보조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동을 계속할 수 있고, 상호운전 제어, 데이터 송수신 등 통신 기능이 가능한 시스템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수동으로 보조한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분산 제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PLC에 관련된 문제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PLC 노이즈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책은 전원계통에 대한 대책, 유도 노이즈 대책, PLC 제어반 내부 대책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전원계통 대책은 PLC용 전원을 동력계통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 차폐 변압기나 라인 필터를 사용하는 것, 외부 구동 기기에서 발생한 도립 전류와 피크 전압 주의가 있고, 유도 노이즈 대책은 동력선을 200mm 이상 이격하거나 금속관 등으로 유도 노이즈 차폐해야 합니다. PLC 제어반 내부 대책으로는 차단기, 전자 개폐기 등 아크가 발생하는 기기와 분리 설치, 전원선을 꼬아서 사용하는 등의 대책이 있습니다. 또 시퀀스 제어와 피드백 제어에 대한 내용도 출제가 됩니다. 제어 시스템의 도식화를 통해 각 시스템의 순서에 대해서 묻는 문제나 회로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18년 2번에서는 시퀀스 제어기에 대해 나왔습니다. A는 조작기기, B는 출력 수식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는 전동기와 인버터에 관한 문제입니다. 20년에 7문제, 19년도에서 16년도까지 4문제에서 6문제까지 평균 5문제가 나온 영역입니다. 우선 전동기 문제에서는 보통 직류 및 교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은 자속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계자 제어법, 전기자 회로에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여 저항을 이용한 저항 제어법, 전기자 전압을 조절하는 전압 제어법이 있습니다. 저항 제어법의 경우 전력 손실이 크고 효율이 낮아 직권에서만 사용한다는 특징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는 극수 변환법, 전원 주파수 변환법, 전압 제어법, 2차 저항 제어법, 인버터 제어법이 있습니다. 16년 7번에 보시면 교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1번과 3, 4번은 모두 교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고, 계자 제어에 의한 방법은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입니다. 특히 전동기 부분에서 뒤에 나올 하중 부분과 같이 계산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동기의 용량 계산 문제라던가 회전수를 구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20년 14번 문제를 보시면 총 하중 612kg, 장치봉 이동속도 20m/min, 효율은 50%인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인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공식에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를 대입하면 답은 4kW가 나오게 됩니다. 20년 3번에서는 상용전원으로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의 주파수가 42Hz일 때 회전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전동기 속도 공식을 사용하여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서 극수를 알려주지 않아서 당황했는데 극수는 짝수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극수에 상관없이 보기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인버터의 경우에는 인버터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인버터는 유도전동기를 원하는 속도로 운전하기 위해 주파수를 가변시킬 수 있도록 한 전원장치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보수가 불필요, 시동전류를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속 운전 시 냉각 효과가 떨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점, 저주파 기동 시 토크가 작아지는 점, 진동 소음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중입니다. 20년도에 4문제, 16년에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만 계산식을 알고만 있다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이므로 넣었습니다. 충격력을 계산하는 공식, 모멘트를 계산하는 식, 이동하중을 계산하는 식, 이 3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하중에 대한 문제는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20년에 12번, 19년 23번, 20년 13번을 풀어보시면 공식을 대입하여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9년 23번의 경우 모멘트 계산을 하는 문제였는데 두 가지 법칙에 의거 연립방정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조금 빨리 하려면 300을 총 거리로 나눈 다음 그 값을 서로 반대 방향의 길이와 곱해주면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환과 달기 장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와이어 로프와 기타 부속품, 매듭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20년과 16년에 각각 8문제, 7문제, 평균 5문제씩이 출제되면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많이 참고하실 부분이니 꼼꼼히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와이어 로프의 끝단 가공의 종류는 5가지로 각각 형태와 효율, 특징을 알아두셔야 하고 와이어 로프의 손상 및 원인에 대해서도 무대기계2 173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한 번씩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어 슬링의 제작 부품과 제작 방식에 대한 문제도 출제됩니다. 와이어 루프를 아이볼트나 턴버클에 직접 매달아 마찰 손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심블이고요. 심블과 와이어를 꽉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 유볼트라고 불리는 클립입니다. 20년 16번 와이어 루프와 장치봉을 연결하는 부속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와이어 클립의 경우 로프 직경에 따라 클립 수가 3개, 4개, 5개, 6개 이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고 치부 간격은 모두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치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경 10mm 이상의 와이어 로프는 클립이 최소 3개, 치부 간격은 60mm가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20년 36번과 38번에서는 매듭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매듭법은 마디짓기, 고리짓기, 로프 입기, 옆당기기, 장치봉에 묶기 이렇게 5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매듭법에 여러 개의 매듭법이 존재합니다. 36번에서는 2, 3, 4번이 모두 로프 입기 방식으로 마디짓기 방식인 1번 줄임 매듭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째는 상하부 설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19년과 16년에 6문제씩, 20년과 18년에는 2문제씩 출제가 되며 평균 4문제 정도가 출제된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상부기계와 상부장치의 전환기법에 대한 문제, 하부 설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19년 5번 문제를 보시면 무대 상부 공간이 없거나 장치를 숨기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전환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달아옮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전환 방식은 모두 상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쓰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 달아옮기기가 되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수평 이동 무대와 하부 전환 장치에 대한 문제도 출제됩니다.
수평 이동 무대에서는 슬립 무대와 외건 무대가 있고, 하부 전원 장치에는 트랙, 잭나이프, 압축 공기를 사용하는 에어캐스터, 컨베이어 벨트와 유사한 무한궤도, 경첩을 사용한 리프트 잭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덤마루, 평판, 댄스 플로어입니다. 이 영역은 19년에 4문제, 나머지 회차에서는 2문제씩이 출제되며 평균 2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덤마루에서는 접는 덤마루와 극장 덤마루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극장 덤마루의 특징으로는 표면이 12mm 합판,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하기 쉽다는 점, 튼튼하고 계단 쌓기 쉽고 비교적 무겁고 부피가 크고 공연 중 조립 해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접는 덤마루는 가볍고 작업성이 좋으며 부피가 작아 보관 공간을 덜 차지하고 조립과 해체가 빠르나 제작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9년 8번에서 극장 덤마루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1번 공연 중 조립과 해체가 빠른 것은 접는 덤마루의 장점이고 3번 가벼운 건 접는 덤마루, 부피가 큰 것은 극장 덤마루이고 4번 극장 덤마루의 표면은 보통 12mm 합판으로 제작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튼튼하고 험한 사용에도 잘 견디는 편이 정답입니다. 평판 문제에서는 천평판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가볍고 조립이 쉬운 점, 재사용에 유리하고 장기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찢어지기 쉽고 제작 단계에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7번째는 무대 재료에 관한 문제입니다. 20년부터 16년까지 보통 2문제 이상씩은 출제되어 평균 2.5문제 정도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무대에서 쓰이는 재료 중에 막에 쓰이는 재료, 바닥에 쓰이는 재료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막 재료에서는 가림막과 장치막, 가림막에서는 다시 육모 용털천과 기모 보풀천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셔야 하고 장치막에서는 광목, 캔버스, 그리고 특히 망사, 스크림천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20년 20번이나 19년 13번처럼 가림막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망사천, 스크림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바닥 재료는 파티클 보드, 칩보드, 코어보드, 콤파넬, 하드보드, MDF 등 여러 종류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재료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하고 MDF의 경우 표면이 매끈하고 가공성이 좋은 장점,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 정도를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째는 볼트, 커플링, 기어입니다.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니지만 18년도에는 5문제가 출제되면서 그래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볼트의 풀림 방지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볼트의 풀림 방지 방법에는 기계적 고정, 압착력 고정, 와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고 3가지 방법을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19년 30번과 18년 39번과 같이 볼트의 풀림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18년 14번에 보시면 나사의 풀림 방지 방법 중 기계적 고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출제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1번 이중록 사용이 기계적 고정이 아닌 압착력 고정이므로 답이 되었습니다. 커플링의 경우 플랜지 커플링과 유니버설 커플링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플랜지 커플링의 경우 큰 축과 고속 회전축에 적당하고 고정식 커플링이라는 점, 유니버설 커플링은 후크의 조인트라고 불리며 두 축이 동일 평면상에 있으면서 중심선이 30도 이하로 교차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커플링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어 부분에서는 기어의 마모 원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충분한 오일 유막, 공급 오일 중에 연마 입자, 접촉면 오일 유막 붕괴, 오일과 첨가제 성분에 의한 화학적 마모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한 번씩 1번만 보셔도 기억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9번째는 전기 기초입니다. 매년 2문제씩은 꼭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전기와 전압, 전류, 저항, 전기 회로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ohm의 법칙을 알고 계셔야 하고 문제들 풀어서 오답노트 하신다면 충분히 기본적으로 점수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19년 21번에 전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3번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며 단위는 와트를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전류의 단위는 와트가 아닌 암페어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4번 보기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기타입니다. 도면 독해와 계단, 유압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넣었습니다. 도면 독해의 경우 교재를 직접 확인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요약본에 참고해야 할 페이지를 따로 색인해 두었습니다. 계단, 사다리, 경사면의 경우 유효 각도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세 부분 다 경사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고 이 부분은 숫자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확실히 암기해 두시지 않으면 틀리기 쉽습니다. 마지막 유압 시스템의 경우는 유압 구동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에는 소형이지만 강력, 과부하 방지가 간단하고 정확, 힘의 조정이 용이하고 정확, 무단 변속이 간단, 진동이 적고 작동이 원활. 단점에는 고장이 발생할 때 설비나 라인 전체가 정지,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음, 고장 예측이 어려움, 고장 복구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속도의 불균형, 기동 정지 시에 솔크나 운전 중에 스틱 슬립 현상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대기계 3급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짚어드릴 수 없어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요약본이랑 무대기계 교재들 잘 참고하셔서 시험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기출문제 모르시는 부분들 물어보시고 답변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정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